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월 22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10일간 재무회계 이론과 부가가치세 이론 온라인 콘텐츠로 공부하셨는데요. 아주 열심히 잘하셨어요.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질문 하나도 안 하신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주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신 거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아직 다 수강 안 하신 분이 여기 아마 몇 분 계실 거예요. 두 분인가 세 분. 네. 이번 주까지는 꼭 다 수강하시고, 또 평가시험도 재무회계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 두 개를 다 평가시험 보셔야 되거든요. 평가시험 뭐 60점 안 나와도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왕 공부했으니까 60점 이상 맞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60점 안 나오신 분은 제가 재평가 이렇게 눌러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또 60점 이상으로 다 좋은 점수 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열흘 동안은 재무회계 이론과 부가가치세 이론, 기초 이론을 잘 다졌다라고 보시고,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더존 스마트 AI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회계 실무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보니까 우리 시간표가 16일까지더라고요. 12월 7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여기 학원에서 대면 수업을 하죠. 그래서 실기를 하고 17일부터는 다시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그때는 앞에서 이론 공부했던 것처럼 동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실시간으로 줌으로 접속해서 학원의 집합 수업과 똑같이 저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은 그 수업은 FAT 1급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장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마지막 시험이 바로 돌아오는 일요일이에요. 12월 12일 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서 접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12월에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준비해 두셨다가 내년도 첫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시기하고는 잘 맞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잘 준비하셨다가 여러분 끝날 무렵에 TAT 2급하고 함께 준비해서 2월 달에 TAT 2급도 접수하고, 또 혹시 TAT 2급은 또 약간 어려우니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AT 1급까지 두 개를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응시료가 좀 더블로 들어가가지고 부담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공부하는데 돈도 좀 써야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접수하셔가지고 FAT 1급은 거뜬히 합격하고 TAT 2급은 합격 물론 해야죠. 그러나 좀 어려워서 떨어지면 FAT 1급이라도 하나 건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 분이 그 사정이 생겨가지고 오늘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원만하게 잘 모두 나고자 없이 다 수료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석자가 있는 날은 제가 녹화를 합니다. 이 수업을 지금 화면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유튜브에 김원장 회계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는데요. 그 김원장 회계가 제 채널이에요. 거기에 결강생 교실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쪼개가지고 쉬는 시간, 1교시 녹화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제가 올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또 깜빡하고 서두르다가 녹화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가능한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만은 녹화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는요 제 3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는 137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137쪽. 우리가 이제 오늘은요 이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더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실습을 우리가 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희 학원은 이제 여러분 자리에는 전부 이 더존 스마트 A가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는 아마 이미 설치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집에. 근데 혹시 아직 집에다가 설치하지 않으신 분은 한국공인회계사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교육용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다가 요 요령대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프로그램이 일단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뒤편에서 우리가 뭔가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어보려면 그 회사의 백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사의 백데이터 자료는 이 한국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서는 제공을 안 해요. 이 교재를 만든 31i.com 바로 이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서 여러분 31i.com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품몰이라는 상단 메뉴에서 AT 수험서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지금 FAT 1급이니까 FAT 1급이라고 안 되어 있고 아마 거기 목차에 보면은 회계실무 1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요 백데이터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앞부분에서는 필요 없어요. 뒤에 이제 다른 예제 회사들 가지고 할 때 그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월 17일부터 하는 쌍방향 수업에서는 요 두 가지가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12월 17일부터 나는 우리 집에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다 나오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학원에 나와서 하셔도 돼요. 학원에 나와서 하셔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요 회사를 등록할 겁니다. 오늘 회사 등록을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 회사 등록은 이 회사를 등록을 해볼 거예요. 사업자 번호가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회사 등록을 같이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PC가 지금 실행되어 있으시면요,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아이콘을 찾으시냐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찾으시면 돼요. AT 자격시험 더존 스마트 A 해가지고 저렇게 초록색 십자가 큰 아이콘 바탕에 I자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그걸 한번 실행해 보실까요? 허용하겠어요? 그러면 예 해가지고 허용을 해 주시고요. 네, 이와 같이 첫 화면이 나오면 회사 등록을 할 때는 바로 여기에서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로그인을 해서 회사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회사 등록을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하시면 회사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나와요. 들어가 보면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미리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등록할 회사도 3일 패션인데
여기 3일 패션이 3001번, 3002번, 3003번 제 PC 같은 경우에 3일 패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밑에다가 3일 패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코드를 다르게 해서 만들 거예요. 우리가 연습할 3일 패션은 코드를 다르게 해서 만들 텐데요. 자, 오늘 날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1206, 1206으로 한번 코드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자 3일 패션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그러면 1206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만드는 걸로. 그게 지금 여러분 회사예요. 자, 1206. 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법인명을 보시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회사명은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네, 혹시 여러분 앉은 자리에 뭐 컴퓨터에 이상이 있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바로 얘기하세요. 주식회사 3일 패션. 자, 엔터 하시면 구분이라는 항목으로 커서가 넘어가는데요. 법인 기업이냐 개인 기업이냐를 여기서 구분해 주는데 여러분 상호에 주식회사가 들어가면요 법인이에요. 네. 그래서 0번 법인. 법인 엔터. 사용하겠다 0번. 그리고 여기 회계 연도라는 곳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몇 기로 우리가 이 회사가 되어 있냐면 139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또 회사 등록할 때 참고 추가적인 사항 거기 박스에 넣어놨어요. 네, 6기 6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2021년이죠. 금년도가. 자, 2021년 입력을 했더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이 한꺼번에 입력이 되네요. 예, 그러면 엔터로 지나가십시오. 엔터로 지나가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네,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두 10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자리, 2자리, 5자리. 3자리, 2자리, 5자리인데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그 셀에 있는 그 구조를 보시면 하이폰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가 따로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 쓰는 것보다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숫자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키패드를 이용해서 숫자를 입력해야 훨씬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증에 있죠? 등록번호가 10681 19636이다. 이렇게 입력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법인 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하이폰 빼고 숫자만 입력합니다. 110, 111. 0634 752. 대표자 이름 김민채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내국인.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혹시 있으면 없으면 거기 없죠. 주민번호는. 네, 엔터로 지나가고요. 사업장 주소는 거기 첫 번째 칸이 우편번호 칸이에요. 그 옆에 물음표 단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더존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이 물음표 단추가 있는 그 셀에서는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키보드에 F2 키를 툭 치거나 마우스로 이 물음표 단추를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거나 마우스로 저 물음표 단추를 클릭해주거나 여러분 키보드에서 F2를 누르시는데 노트북 키보드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요 두 개 하얗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PC는 키보드 자체가 노트북 키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 키보드는 위에 있는 펑션 키, 우리 키보드 상단에 있는 F1, F2, F3 이거를 누를 때 말이죠. 그냥 누르면 안 되고 노트북에 FN 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FN 키 누른 상태에서 그 펑션 키를 같이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키보드에 앉으신 우리 저쪽에 두 분만 그걸 미리 알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키보드에서는 그냥 F2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요 물음표 단추를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F2를 누르든지 하면은 이와 같이 해당되는 검색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편번호 검색으로 한번 넣어보죠. 여러분 우편번호 검색도 우리 해볼 줄 알아야 되니까 서울특별시 여기서 시군구는 용산구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한강대로 띄우고 117 엔터 하시면은 밑에 아마 검색되는 주소가 있을 겁니다. 검색되는 주소가 보이면 그걸 선택을 하고 여기 적용이라는 단추가 있죠. 이 적용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엔터 쳐도 돼요. 그러면 사업장 주소는 물론이고 이 사업장 주소의 우편번호에 해당되는 세무서 그 다음에 지방세 단체 그래서 용산세무서와 용산구청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13번, 14번까지. 만약에 사업장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우편번호를 그냥 비워둬 버리고 저기다 타이핑을 해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타이핑을 해서 입력해도 됩니다만은 그때는 여기 세무서나 지방세 법정 동코드는 와서 따로 별도로 수동으로 찾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편번호 검색이 좀 편리한 편입니다. 자, 8번의 사업장 전화번호도 아마 139페이지 위에 보면 있어요. 023489-3100 02하고 엔터 한번 치고 3489 입력하면 다음 칸으로 자동 넘어갑니다. 네 자리가 꽉 차면. 팩스 번호도 그렇게 넣어보세요. 업종 코드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업태와 종목을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업태와 종목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의 가운데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에 사업의 종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업태에다가 도소매 입력하시고 도소매라는 것은 도매업과 소매업을 도소매라고 그러죠. 종목에다가는 의류 이렇게 직접 타이핑 하겠습니다. 소유 여부는 뭐 알 수가 없죠. 소유인지 임대인지 자가인지 임대인지 알 수는 없는데 네,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자, 내려와서 15번 설립한 연도 연월일 15번 설립 연월일은 보자 어디에 있습니까? 개업 연월이라고 날짜를 같이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설립과 개업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같은 날짜로 입력하겠습니다. 2016 1117. 그러니까 이제 설립 연월이라는 것은 법인 등기부상의 법인을 설립한 날이 되는 것이고, 개업 연월이라는 것은 대개 개업하기 전에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합니다. 그러나 설립한 날에 맞춰서 개업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날로 우리는 하도록 하고요. 폐업 연월일은 입력할 필요가 없겠고, 국세환급금 계좌. 이 국세환급금 계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이론을 들었을 때 우리가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 배우셨죠?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다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납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과세기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을 받는데 우리가 여기 국세환급금 계좌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139페이지에다가 국세환급금 계좌 거기 박스에 들어있네요. 신한은행 용산지점 계좌번호. 그걸 보시고 그대로 쭉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한은행을 찾고, 여기서 은행을 검색할 때는 여기 부분 검색에서 신한하고 엔터 치면은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88번에 있네요. 엔터 치시고, 용산지점 엔터 치시고, 은행 계좌번호는 그 구조가 은행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하이폰까지 다 입력하는 것이 좋아요. 250-202-573118 이렇게요. 본지점 관리, 본점 일괄 납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죠. 주어진 내용이 없으니까. 본점 일괄 납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그게 FAT 1급 이론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원래 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사업장별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사업장별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총괄 납부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데 납부는 본점에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와 납부를 한 군데서 다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알 수 없으니까 일괄 납부, 그거는 그냥 비워두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0번 미승인 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하면 기본사항을 다 입력했는데 추가사항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사항 옆에 추가사항이라는 탭이 여기 있죠. 담당자 이메일 주소, 요거는 우리가 전자세금기단서를 발급하다든가 이럴 때 이메일을 거래처의 이메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담당자, 회계 담당자를 말하죠. 거기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담당자 이메일 주소, 사업자 등록증에 거기 보이시네요. 이거. 그래서 앞에다가 SAMILI를 입력하고, 이건 검색이 없군요. 그냥 다 몽땅 입력해야 되겠네요. SAMILI 골뱅이 BILL 36524.com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담당 부서라든가 담당자의 성명이라든가 이것을 입력하는 칸도 있는데 없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회사 등록을 3000번으로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책에서는. 네, 이렇게 3000번으로 하시오. 여러분 집에서 연습할 때는 그냥 3000번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회차의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 같은 PC를 쓰다 보니까 3000번으로 하게 되면은 죽었던 코드가 살아나가지고 네, 막 거래처 등록을 안 했는데 막 거래처가 나온다든가 데이터가 깔끔히 안 지워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코드를 전혀 다른 코드로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회사 코드는 이제 3000번이 아니라 3일 패션 가지고 연습할 때는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1207이라는 이 코드의 3일 패션을 가지고 당분간 실습을 하게 됩니다. 네, 회사 등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 등록을 왜 하느냐면 이 회사의 회계 처리를 더존 프로그램에서 수행을 하려면은 회사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맨 먼저 해야 될 내용입니다. 맨 먼저 해야 될 내용.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볼 때 회사를 등록해서 시험을 보느냐? 한번 여기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40페이지 상단에 있는 수행 팁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사 등록 완료 후 회사 코드에서 등록된 회사를 재로그인한다. 네, 이제 완료 후에 우리가 그렇게 할 거고요. 등록한 회사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회사를 선택한 후에 저 위에 있는 휴지통 이거를 클릭하면 삭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고창이 나오면 계속 삭제하겠다고 하면 지워집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서 제시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 예. 회사를 처음부터 우리가 등록해가지고 시험 보지는 않고 나온다면은 수정할 사항이 없는 문제가 수정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나 대표자 이름이나 아니면 주소 아니면 업태 아니면 종목 이런 몇 가지 항목을 틀리게 해놓고서 올바르게 고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FAT 1급에서 이런 쉬운 문제도 나옵니다. 세 문제. 자, 이제 우리가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실행할 때 보면은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작하는 메뉴에 FAT 1급으로 시작할 거요. FAT 2급으로 시작할 거요. 1급으로 시작할 거요. 아니면 TAT 2급으로 할 거냐, TAT 1급으로 시작할 거냐 이렇게 메뉴에 급수 선택하는 게 나와요. 급수 선택하는 게. 여러분 시험 볼 때는 급수 선택하는 거 안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하실 때 그날 시험장에서 실행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응시한 급수에 맞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는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육용은 이 프로그램 가지고 이거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연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급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 연습할 때는 FAT 1급이니까 FAT 1급으로 선택을 하면 메뉴가 똑같이 나옵니다. 저하고. 그렇다고 해서 요 위에 걸로 그러면 나는 급수를 선택하면 밑에 작업은 할 수 없느냐?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메뉴가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회계실무자 과정은 요 두 개를 할 겁니다. 요 두 개를.
자, 다음에는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환경 설정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기본 환경을 우리 회사의 업종에 맞게끔 설정하는 것인데, 시험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 수행 내용 요것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든 회사로 로그인을 할 건데요. 그러면 요 회사 등록 창을 닫아 줍시다. 닫으면 다시 이 창이 나왔나요? 그러면 이제 사용 급수 FAT 1급으로 저하고 똑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회사 코드에 여기 돋보기를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면 1206번 3일 패션이 코드가 제일 낮아가지고 맨 위에 보이네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고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인이라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206번으로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요 제목 표시줄에 코드하고 회사 이름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메뉴를 보실 때는 여기 이 단추를 누르는 방법과 또 여기 있는 이 단추, 이게 전체 메뉴를 보는 단추입니다. 전체 메뉴 보실 때 요 단추를 누르거나 요걸 누르거나 클릭하시면 전체 메뉴가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메뉴 박스가 위에 4개 박스가 있고 밑에 4개 박스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초정보관리 여기에 있는 이 메뉴를 전부 이게 다 무엇인지 실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초정보관리 두 번째 있는 회사 등록이라는 걸 지금 해본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환경 설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또 나온다 해도 그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자, 환경 설정에 가보면 탭이 전체, 회계, CMS, 내 컴퓨터 이런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회계 탭에서 뭔가를 좀 확인해라 아니면 고쳐라 하는 수행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수행 1번 보시면 회계의 1번 기본 계정 설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이 기본 계정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출을 입력할 때, 오늘은 뭐 매출 내용을 입력하거나 매입 내역을 입력할 일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저기 이제 뭐 한 2, 3일 있다가 한 이틀? 3일? 금방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입 매출 전표라는 걸 입력할 텐데, 그때 입력하면은 매출을 입력하면 상품 매출, 또 매출 채권 같은 건 외상 매출금, 뭐 이런 기본적인 계정 과목이 딱딱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분계가 자동 분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자동 분계 할 때 이런 기본 설정 계정 과목이 미리 입력이 딱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도소매업에 맞는 기본 계정을 설정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 매출이 상품 매출로 돼 있느냐? 돼 있네요. 또 매출 체크는 외상 매출금으로 돼 있느냐? 돼 있네요. 매입은 상품이냐? 매입은 상품 돼 있네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냐?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다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한번 바꿔봤다가 또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라면은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조업.
제조업에서는 이 매출을 할 때 제품을 매출하는 것이고, 도소매업에서는 제조한 재고 자산이 아니고 다른 공장에서 만든 것을 사다가 팔기 때문에 그거는 재고 자산의 계정 과목이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제품 매출로 이걸 바꿔야 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 물음표 단추를 마우스로 딱 눌러서 여기 부분 검색에다가 제품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보면 계정 과목을 앞으로 검색할 때는 이와 같이 계정 과목에 두 글자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그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그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4개가 있다고 딱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서 제품 매출이 세 번째 있죠. 404번. 그래서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와서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하실 분은 마우스로 거기 제품 매출을 클릭하고 확인 단추 누르거나 아니면 엔터 치거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404번으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우리 회사가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매출을 404번으로 해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도소매업이니까 여기를 이번에는 코드를 직접 한번 넣어볼까요? 401 엔터. 401번이 상품이에요. 상품 매출이에요. 상품이 아니고. 네, 이렇게 기본 계정 설정을 우리 회사의 업종, 업태에 맞게끔 계정 과목을 기본으로 설정해주는 곳이다. 수행 2번도 해보겠습니다. 회계 2의 신용카드 기본 계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채권은 외상매출금, 채무는 미지급금. 그렇게 되어 있나 볼까요? 채권은 미수금으로 되어 있네. 이걸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카드 채권에 요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부분 검색에서 외상이라는 두 글자만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외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다 찾아주는데 거기에 108번 외상매출금이 있죠. 거기서 엔터 하시면 된다. 그러면 카드 채권 외상매출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바꿔라. 예, 미지급금 253번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카드 채권만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외상매출금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채권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카드 채권이라는 건 뭐냐?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고객이. 자, 우리가 지금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남성 정장을 어느 남자가 하나 사갔어요. 우리가 소매도 하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 와서 정장을 50만 원짜리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국민카드로 딱 결제를 했어요. 국민카드로. 그럼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할 때 카드 채권, 왜냐면은 그 고객한테는 돈을 받은 거나 다름없지만 국민카드사에서 우리 회사에 아직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죠. 이해가세요? 예. 그게 카드 채권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사로.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고객의 카드가 정상적인 카드라고 한다면 뭐 한 3일 정도 지나면 카드사에서 우리 그 3일 패션 그 연결 계좌로 돈이 들어오죠. 근데 이제 50만 원이 다 들어오진 않죠. 양복이 50만 원짜리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카드 수수료가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카드 수수료가 5천 원이 빠진다. 그러면 49만 5천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외상매출금을 그때 받은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을 다 못 받았죠. 49만 5천 원만 받았죠. 5천 원은 수수료예요. 그건 비용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기 카드 채권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를 우리가 입력할 때 분명히 이게 나올 거예요. 뭐 누구에게 뭐 남성 바지를 하나 팔았다. 근데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분계가 자동으로 분계가 딱 될 때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가 딱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이러한 어떤 그 설정을 해주는 곳이 바로 환경 설정이라는 것이다. 시험에서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출제가 된 적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환경 설정 어떤 것인지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환경 설정을 열었다가 그 탭을 닫을 때는 우리가 그 열린 탭에 보면 오른쪽에 닫기 단추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그 탭이 닫힙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래처 등록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